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정보 공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선화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김시현 지음 최소한에서 최대한으로 시현하다 입니다. 자, 이 책은 굉장히 도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속도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기계발서로 제가 이 책을 꼽은 이유는 좀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더라고요. 자, 에필로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바로 긍정하며 예, 저는 행복해요 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 나와 가족, 가까운 친구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들려줄까? 바로 행복해요 라고 대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어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세상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 자, 우리 모두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살고 있다면 왜 위와 같은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일까? 단순해지는데 대한 대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끔만 살면 된다 라고 하네요. 살다 보면 아 행복해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 있다. 바로 자신이 만족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다. 그러니까 행복은 지금 내가 만족하는 것에서부터 샘솟게 되는 게 아닐지 모르겠다. 좋아하는 반찬으로 밥을 먹는 것, 고단했던 하루 끝에 깨끗하고 폭신한 이불 속에 눕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나란히 멋진 풍경을 바라보는 것, 가족과 함께 하루의 일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상상을 하는 것, 사소한 일에도 작은 성취감을 누리는 것, 나빴던 관계의 오해가 풀리고 친구가 되는 것,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등등 굉장히 많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즐기고 나의 선택에 만족하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싶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점을 보며 우울감을 느끼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열등감으로 의기소침해져 지레 포기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에 독을 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도 좋지 않다. 다른 사람의 만족이 내 만족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돈, 직업, 인간관계, 시간적 여유 등에서 각자의 만족을 찾는다. 그보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향해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믿어주는 것. 남들이 예쁘다고 하는 색이 아닌 내게 잘 어울리고 나다운 색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명예로운 삶이든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소박한 삶이든 나에게 맞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때로는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울림을 주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물론 누군가 툭 던진 말들에 상처를 받거나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면 곁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건네는 따스한 위로의 용기를 얻으면 그만이다. 생각해보면 상처를 주고받는 일보다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주고받는 일이 더 흔하지 않은가. 아무도 좋은 말을 해주지 않으면 또 어떤가.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힘내라며 토닥이면 되는 것이다. 나와 시간을 보내며 내가 얼마나 멋지고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다른 인연을 만드는 것보다도 큰 기쁨이며 단단한 힘을 내면의 중심에 들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사진관을 꿈꾸고 삼고 읽어왔다. 꿈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내 속도를 지키며 꾸준히 노력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고 그 길을 지금도 가고 있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진관, 증명사진이 대중의 초상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 평생 자신의 초상을 기록할 수 있는 정겨운 사진관,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따뜻한 사진관 언니, 이것들 모두 내가 꿈꿔왔고 지금도 꿈꾸는 것들이다.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진관을 여는 것을 꿈꾸던 17살의 학생은 10년 후 27살이 되어 사진관 언니가 되었다. 앞으로 10년 후 37살의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그때도 꾸준히 내가 속한 환경에서 진심을 담아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기를,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교감을 나누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기를, 오랫동안 묵묵히 나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셨네요. 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곱슬머리를 가진 분은 스트레이트를 하려고 오시고, 숱이 적고 긴 생머리인 분들은 파마를 고집한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매력적인 분은 시크하고 차가운 인상을 부러워하고, 키 큰 여자는 아담함을 부러워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은 잔잔한 외모를 부러워한다. 그만큼 서로가 가진 모든 매력이 아름답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이라는 매체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네요. 자, 이분은 어떤 17살 때 사진관을 꿈꾸었고 지금 그렇게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겪어온 아니면 자신이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책 속에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서로를 위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 관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양보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던 사진관에 지금은 13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네요. 소현이가 시원하다 해서 포토그래퍼로 데뷔하고 예약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를 도울 문화생이 필요했다. 그리고 문화생이 또다시 포토그래퍼가 되고 또 다른 문화생이 어엿한 포토그래퍼가 되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다 보니 직원들이 꽤 많아진 것이다. 각자의 꿈과 미래를 그림에 들어온 시원하다는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다. 자신의 이름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김시현이니까 시현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모토를 걸었고, 아니면 그 간판에 이름을 이렇게 걸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직원 수가 늘어난 만큼 나에게는 짊어져야 할 무게가 생기고 책임이 많이 생겼다. 내 앞가림만 하며 달려온 지난 날과 달리 이제는 제자들과 직원들의 미래를 제가 짊어질 수 있게 되었고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나의 무게감을 이해하는 직원들은 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가족과 다름없다라고 하네요. 일하면서 겪은 고충을 나누고 슬플 땐 같이 울고 기쁠 땐 행복을 나누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한 청년이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이기도 한데, 이렇게 다름을 이해한다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글로 나타낸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책임지고 앞장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든든한 존재감으로 받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라고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 한 사람 안에도 수많은 모습이 있다. 나 또한 한 누군가의 깐깐하고 강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부드러울 때가 있다. 이렇듯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지닌다. 다른 사람의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인가? 나를 알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나 역시 다양한 손님과 늘어난 직원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의 성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자연스레 깨달은 사실은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단지 닮은 사람만 있을 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그런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며 각자가 더 빛날 수 있는 자리에서 맡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역할에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그런 사업가이셨네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 속도로 걸어가는 그런 꿈이 있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최소한에서 최대한으로 시원하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